결혼 7년, 나는 늘 당연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시면 당연히 내가 휴가를 내서 간병해야 했고, 수술비 800만 원도 당연히 내 계좌에서 나갔다.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까지 모두 당연히 내 몫이었다.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어땠나? 병실에 딱 20분 앉아 있다가 사진 한 장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더니 어머니, 얼른 쾌차하세요. 하트. 라고 적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모든 친척 앞에서 동서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작은 며느리 덕분에 내가 살아서 나간다. 큰 며느리, 걔가 한 게 뭐가 있니? 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웃으며 뱅킹 앱을 켰다.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병원비 잔금 자동 이체를 취소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한 통, 2통, 10통. 무려 55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그 잘난 작은 며느리한테 가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 7년, 한서진은 늘 당연한 사람이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6층 1인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장기 입원 환자 특유의 퀴퀴한 재취가 습한 그물처럼 얼굴에 달라붙었다. 서진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손에 든 미지근한 수건을 짰다. 수건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대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최순자는 병상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담관 결석 수술로 끼워 넣은 배액관이 미세한 호흡에 따라 위아래로 들썩였다. 서진은 허리를 숙였다. 며칠째 이어진 밤샘 간병으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조심스럽게 노인의 주름진 목덜미를 닦아냈다. 물이 조금 식었는지 노인이 몸을 살짝 움츠렸다. 서진은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1년 내내 백자색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 IT 기업 사무실이 떠올랐다. 부장인 그녀의 연봉은 200만 원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남편 최정호의 월급 봉투는 그녀보다 한참이나 얇았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서 그녀의 200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폐지나 다름없었다.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 본가에 갈 때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시동생 최정민네 가족 사진만 번듯하게 놓여 있었고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섭씨 30도의 한여름에 얼음물 한 잔 대접받지 못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길게 진동하며 허벅지에 짜릿한 감각을 전했다. 서진은 푸른색 고무장갑을 벗고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강한 빛이 눈을 찔러 순간적으로 시큰거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동서 오수정. 언제나 풀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그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세상에, 어머니. 제가 지금 제주도로 출장을 와 있어서 도저히 가볼 수가 없네요. 형님, 부탁드려요. 뒤이어 엉엉 우는 이모티콘 3개가 붙었다. 서진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린 채 잠시 숨을 멈췄다가 오수정의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불과 3시간 전 오수정의 SNS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라떼 아트가 예쁘게 그려진 커피잔을 들고 제주도 애월읍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맞은편에서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여자는 대학 동창이 분명했다. 직장 동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수기로 걸어가 컵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차가운 물을 담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거칠게 쏟아지자 몸 안쪽에서 소름이 돋았고 그제야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열기가 겨우 가라앉았다.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상사에게 한 달간의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인상을 쓰던 팀장의 불쾌한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그녀는 어금니를 깨물며 모든 성과 지표를 원격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낮에는 신음과 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배액 주머니를 비우고 대소변을 받아냈으며 심전도 모니터에 초록색 불빛만 깜빡이는 밤에는 노트북을 펴고 새벽 2시까지 키보드를 두드렸다. 병실 문이 열렸다. 남편 최정호가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든 어머니를 슬쩍 보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엄마, 나왔어. 딱 한마디였다. 그러고는 구석에 있는 보호자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배경음악이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15분쯤 지났을까? 그는 바지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다. 나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가볼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진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닫히는 문틈과 버려야 할 탁한 변물 한 대야 뿐이었다. 800만 원. 병원 1층 수납처의 커다란 유리창 앞에 선 서진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납 명세서에는 수술비, 1인실 입원비, 특수 간병비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단 당신 계좌에서 결제해. 나중에 입금해 줄게. 비빔밥을 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최정호의 무신경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중에. 결혼 7년 차인 서진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나중이라는 말이 수원시댁에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녀는 창구 안으로 신용카드를 밀어 넣었다. 카드 단말기가 가동되는 소리와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서진은 화면에 뜬 은행 알림을 내려다보았다. 3,800만 원 결제 완료. 200만 원이던 잔액은 순식간에 4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대기 번호를 부르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모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다. 오직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텅 빈 심장 박동 소리만이 선명했다. 이번 22일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 냄새는 병실의 약품 냄새를 난폭하게 헤집으며 콧속을 파고들었다. 오수정이 살구색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들어왔다. 청담동 백화점에서 산 듯한 이번 시즌 신상 막스마라 코트가 좁고 남루한 병실 분위기와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고급스러운 홍삼 선물 세트를 협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오수정의 목소리는 녹지 않는 사탕처럼 달콤했다. 반쯤 눈을 감고 있던 최순자가 번쩍 눈을 떴 통증으로 일그러졌던 얼굴 근육이 단번에 펴지더니 입꼬리가 귀걸이에 걸릴 듯 올라갔다. 어이쿠, 우리 수정이가 왔구나. 바쁜데 병원까지 뭐하러 왔니? 서진은 방 한구석에서 어머니의 소변통을 비울 때 쓰던 파란색 고무장갑을 낀 채 서 있었다. 장갑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낡은 캔버스화 위로 툭툭 떨어졌다. 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오수정을 바라봤다. 오수정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화려한 프랑스식 네일 아트를 한 손으로 최순자의 베개 끝을 신용만 하듯 만져주었다. 그러더니 오수정은 코트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가족들한테 어머니 기운 차리신 거 보여드려야죠. 찰칵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사진은 오수정이 최순자에게 얼굴을 바짝 대고 손가락 하트를 그리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각도를 바꿔 코트의 브랜드 라벨이 살짝 보이게 찍었다. 세 번째는 최순자의 기름진 이마에 입을 맞추는 척하며 입술을 내밀었다. 그 모든 과정은 정확히 20분 만에 끝났다. 오수정은 손목에 찬 까르띠에 시계를 보더니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라며 폭풍처럼 병실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향수 냄새만 가득했다. 5분 뒤
서진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고무장갑을 벗고 화면을 켰다. 가족 단톡방에는 방금 찍은 사진 3장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 밑에는 오수정이 쓴 글이 보였다. 어머니 오늘 기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분홍색 하트 이모티콘 3개가 덤으로 붙어 있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시동생 최정민이 먼저 여보 고생했어. 라고 답장을 남겼다. 이어 시어머니의 친언니인 큰이모가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그 아래 자동 변환된 텍스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정이가 참 효녀네. 얼굴도 예쁜 애가 마음씨까지 고와. 화면이 계속 위로 올라갔다. 남편 최정호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그는 커다란 엄지척 이모티콘을 올렸다. 수십 개의 메시지 중 여기서 22일 동안 밤을 지새우며 소변통을 비우고 800만 원을 결제한 한서진을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글자도. 서진은 그 엄지척 이모티콘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다. 퇴원하는 날, 일주일 내내 흐리던 하늘이 드디어 맑게 갠다. 병원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쌉싸름한 에스프레소 향과 달큼한 휘핑크림 냄새로 가득했다. 원형 탁자 2개를 붙인 자리에는 최 씨네 친척들이 가득 모여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최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상전처럼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오수정의 손을 꼭 쥐고 고목나무 껍질 같은 손등으로 오수정의 하얀 손을 연신 비벼댔다. 내 목숨, 우리 수정이 덕분에 붙어 있는 거다. 정민이 처가 매일 전화해서 꼭 버티라고 응원해 줬거든. 우리 작은 며느리 아니었으면 나 벌써 세상 떴을 거다.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큰이모는 오수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정말 우리 집안 복덩이야. 라고 거들었다. 오수정은 고개를 숙이고 수줍은 듯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에이, 어머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서진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고 무엇을 마시겠냐고 묻지도 않았다. 이 커피는 그녀가 직접 10분 동안 줄을 서서 산 것이었다. 최순자의 시선이 사람들을 지나 서진에게 닿았다. 노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휘어졌다. 큰 며느리, 걔가 한 게 뭐 있니? 그냥 옆에 서 있었던 거지. 물 떠오고 수건 적시는 건 돈 주고 간병인 아줌마 쓰면 아무나 다 하는 거다.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었고 커피를 주문하려던 행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서진을 싸늘하게 쳐다봤다. 불효하고 냉정한 큰며느리를 보는 듯한 멸시 어린 시선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종이컵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톱이 종이컵의 결을 따라 깊숙이 파고들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힘을 주자 종이컵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커피가 틈새로 흘러나와 손등을 적셨다. 순식간에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직 손바닥 안에서 종이컵이 비명을 지르며 찌그러지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검은색 그랜저가 수원을 향해 달렸다.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고 라디오조차 꺼져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정호가 정면을 응시하며 모글대를 2번 울렸다. 한참 뒤에야 그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뗐다. 엄마 성격 알잖아. 말은 험해도 속은 따뜻하신 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봤다. 노란 불빛이 녹슨 칼날처럼 동공을 헤집고 지나갔다. 속이 따뜻하다고. 7년 전 추석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서진을 주방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혀두고 산더미 같은 명태전을 하루 종일 부치게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거실에서는 최정호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었다. 서진은 시선을 거두고 운전대를 잡은 최정호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그 3,800만 원 언제 줄 거야? 차체가 크게 휘청였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최정호가 숨을 들이키며 핸들을 움켜쥐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일어났다. 5초 동안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엔진 소리와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최정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내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위해서 쓴 돈인데 그걸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뱅킹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 푸른 빛이 무표정한 그녀의 얼굴을 비췄. 자동 이체 설정 페이지를 열어 손가락을 움직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 잔금이라는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마지막 한 회차, 480만 원이 사흘 뒤에 빠져나가게 설정되어 있었다. 서진은 그 숫자를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12월의 한강 얼음처럼 단단해졌다. 그날 밤늦은 시각, 판교 아파트의 서재. 서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기댄 채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에 접속해 지난 7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하나씩 뽑아냈다. 날짜, 금액, 수취인, 메모, 숫자 하나하나가 무딘 칼날이 되어 그동안 가족 화목이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덮어두었던 상처를 헤집었다. 2017년 10월, 추석 전날 시어머니 제사 준비 비용 200만 원, 2019년 4월, 시동생 최정민의 결혼식. 돈이 없다며 오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최정호에게 건넨 예단비 500만 원. 2021년, 수원 시댁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고집부려 바꾼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 300만 원. 2022년, 오래된 아파트 화장실 물이 샌다며 진행한 전체 리모델링 비용 1, 200만 원. 여기에 입원 수술비와 입원비 3, 800만 원까지.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고 합계 버튼을 눌렀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차가운 숫자가 나타났다. 1억 2, 300만 원. 자그마치 1억 2,300만 원이었다. 명절마다 사들고 간 고급 한우 세트나 과일 상자 가격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서진은 이 숫자를 보고 헛웃음이 났지만 목구멍에 마른 풀을 밀어 넣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은색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이 파일을 7년 지출 내역이라고 저장했다. USB를 뽑는 순간 느껴진 금속의 차가움이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그 USB를 내일 출근할 때 들고 갈 검은색 가방에 집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얼음을 가득 채운 찬물을 마셨다. 휴대폰을 들어 뱅킹 앱을 켰다. 480만 원의 잔금 자동 이체 기록을 찾아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자동 이체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다. 그녀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더니 이체 내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얼음물을 한 모금 더 마셔 냉정한 평온함을 유지한 뒤 서울대학교 병원 수납처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수납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늘 날씨를 묻는 듯 덤덤했다. 입원비 잔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답했다. 우선 등록된 보호자에게 독촉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14일 넘게 미납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추심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환자분의 향후 진료나 정식 퇴원 수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보일 듯 말 듯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흘 뒤 새벽. 침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새벽 4시 17분.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무바닥을 타고 울리는 소음이 정적을 찢어 놓았고 화면의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눈을 떴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응시했다. 진동이 잠시 멈췄다. 4시 19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이어 4시 23분. 세 번째 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 최순자의 이름이 깜빡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전화를 받지도 끊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두었다. 그러고는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아침 7시. 햇살이 방 안을 완전히 비췄을 때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숨이 막힐 듯한 숫자가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99통. 그중 시어머니 최순자가 67통, 남편 최정호가 18통, 시동생 최정민이 14통이었다. 알림창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도 하나 와 있었다. 서진은 새로 얼음을 채운 물컵을 들고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메시지를 재생했다. 한서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찢어질 듯한 최순자의 비명이 시작된 지 3초 만에 서진은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뚝 끊겼고 주방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시지 창을 열어 수신인에 최순자를 넣었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을 써 내려갔다.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그 잘난 작은 며느리한테 가보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어 그녀는 연락처 블랙리스트 설정을 열었다. 최순자, 차단. 최정민, 차단. 오수정, 차단. 거침없는 손길로 모든 연결을 끊어냈다.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남편 최정호였다. 회사 직통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서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스피커폰을 켰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싱크대 선반 위로 툭 던져 놓았다. 너 정말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지금 병원이 아주 난장판이야. 미납 때문에 퇴원 수속도 안 된다잖아. 엄마는 지금 너 때문에 병원에 버려져서 죽게 생겼다고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고 난리야. 유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너 대체 왜 이래? 서진은 가슴 앞에 팔짱을 낀 채 몸을 살짝 뒤로 젖혔다. 싱크대 위에서 번쩍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웅덩이 같았다. 유기. 그녀가 나직하게 헛웃음을 흘렸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흔들림도 없었다. 내가 왜? 난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아들이고 당신이 의무자지. 당신이랑 그 잘난 내 동생 말이야. 전화 너머로 정호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졌다. 예상치 못한 전공법에 숨이 턱 막힌 듯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헉헉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서진은 차가운 얼음물 컵을 들고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창밖 아래로는 개미떼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의 행렬이 보였다. 민법 제974조나 좀 찾아보고 말해.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손을 뻗었다. 그리고 화면 위에 떠있는 빨간색 종료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미세한 기계음이 단번에 끊기며 주방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손바닥에 닿는 휴대폰의 금속 테두리가 차갑게 느껴졌다. 약지에는 여전히 아무 장식 없는 민문이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오랫동안 빼지 않은 탓에 반지 안쪽으로 미세한 자국이 남은 손가락을 그녀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창살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반지 표면에 닿아 창백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얼음 알갱이가 박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7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맹세했었다. 앞으로 고부 갈등 같은 걸로 마음고생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때의 그녀는 전세 보증금의 절반조차 처가해 손을 벌려야 했던 그 남자의 말을 바보같이 믿어버렸다. 서진은 물컵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컵 바닥과 대리석 상판이 부딪히며 탁하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드사 앱을 실행했다. 화면 가운데에서 로딩을 알리는 원이 3바퀴쯤 돌더니 페이지가 새로 고침됐다. 이에 재기 거래 처리 상태라는 항목에 선명한 초록색 글씨가 나타났다. 승인 완료. 어제 오후 서진은 본인 의사 확인 미비와 권한 남용을 사유로 카드사에 할부 결제 동결 신청을 제출했다. 3.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병원비 중 500만 원은 12개월 할부로 결제된 상태였다. 이제 앞으로 나갈 모든 할부금은 차단되었다. 병원 시스템상 이 돈은 즉시 미납 상태로 전환될 것이고 등록된 지정 보호자인 최정민과 최정호에게 자동으로 추심 독촉이 시작될 터였다. 그 초록색 글씨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을 때 휴대폰 상단으로 가족 단톡방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연이은 진동은 마치 화면 뒤에서 누군가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서진은 무심한 손길로 대화창을 눌렀다. 단톡방은 이미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시동생 최정민의 프로필 사진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다급하게 써내려간 글자들은 오타로 가득했다. 형수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병원 수납처에서 카드 할부가 정지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안 내면 퇴원도 안 되고 우리 고소하겠대요. 지금 수정이가 수납창구에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우리 통장 다 합쳐봐야 340만 원밖에 없는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요? 형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요? 서진은 그 글자들을 읽으며 눈가를 가볍게 경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늘 청담동 며느리 행세를 하며 오아함을 떨던 오수정이 그 비싼 막스마라 코트를 입고 수납창고 앞에서 수치스럽게 울고 있을 모습.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 수납원의 차가운 독촉을 받으며 주변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 상황. 사회적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오수정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더한 고문일 것이 분명했다. 그때 시어머니 최순자의 음성 메시지가 올라왔다. 서진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환해준 텍스트를 읽었다. 이 망하려나.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지. 언니, 이것 좀 봐요. 얘 완전히 미쳤어. 서진은 미쳤다는 단어 위로 시선을 멈췄다. 2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단톡방을 빠져나와 파일 관리자를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여 어제 저장해 둔 7년 지출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을 찾았다. 파일을 길게 눌러 공유하기를 선택하고 목적지를 가족 단톡방으로 지정했다. 화면에 업로드 상태를 알리는 바가 나타났다. 10%, 50%, 그리고 100%. 초록색 엑셀 아이콘이 붙은 파일이 미친 듯이 올라오던 대화창 맨 아래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다. 서진은 입력창을 켰다. 가상 키보드가 올라오자 그녀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감싸쥐고 엄지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차분하게 눌렀다. 지난 7년간 제가 최 씨 가문을 위해 지출한 모든 내역입니다. 총액은 1억 300만 원이네요. 오늘부터는 그 잘난 작은 며느님께서 이어받으시죠. 전송, 메시지가 전송된 순간 펄펄 끓는 물처럼 요동치던 단톡방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아무도 글을 입력하지 않았고 이모티콘 하나 올라오지 않았다.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침묵이 1분, 2분 이어졌다. 서진은 싱크대 위에 남은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감각이 생생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때였다. 화면 하단에 무미건조한 시스템 메시지가 한 줄 떴다. 큰 이모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확인한 서진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휴대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최 씨 일가의 추악함과 공포를 그 작은 검은색 사각형 안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는 듯이. 밤이 깊었지만 판교 아파트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서진은 침실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28인치 은색 캐리어를 펼쳐놓았다. 바닥에서는 은은한 세정제 향기가 났다. 매주 주말마다 그녀가 직접 무릎을 꿇고 닦아낸 흔적이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옷걸이째로 차곡차곡 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이 차가웠다. 이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 엄청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전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붓고 회사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집들이 날 것일 소파 색깔이 어둡다며 아들기를 죽이는 인테리어라고 타박만 늘어놓았었다. 하나, 둘, 셋. 서진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7년 동안 그녀의 돈은 그 집안이라는 밑 빠진 독에 부어졌고 정작 그녀의 짐은 캐리어 하나를 채우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 그때 현관에서 다급하게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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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거친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방화문이 열렸다가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정호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안쪽으로 뛰어 들어왔다. 넥타이는 엉망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지저분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충혈된 상태였다. 침실 입구에서 정호가 걸음을 멈췄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호의 시선은 서진을 지나쳐 바닥에 놓인 은색 캐리어에 꽂혔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요동쳤고 가슴팍은 거친 숨으로 가파르게 오르내렸다. 반듯하게 정돈된 화장대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대신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지 않은 먼지를 털어내듯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가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정호를 향해 내밀었다. 이게 뭐야? 정호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게 갈라졌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협의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사인했어. 서진의 목소리는 내일 업무 일정을 보고하듯 평온했다. 정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고 눈가의 근육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재산 분할안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당신이 나한테 쓴 1억 300만 원, 그건 청구하지 않을게. 안 받을 생각이야. 그 말에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빳빳하게 굳어있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이완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서진의 다음 한마디는 그의 심장에 박히는 얼음 송곳 같았다. 대신 이 판교 아파트는 온전히 내 명의로 한다. 정호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뭐, 이 집 시세가 지금 2배나 뛰었는데 너 정말 미쳤어. 나보고 알거지로 나가라는 거야. 사인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 서진은 한 점의 미련도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때가 되면 1억 300만 원의 채무 관계부터 병원비 미납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판사 앞에서 하나하나 따지게 될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정호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비명 같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진의 차가운 얼굴과 파일 사이를 갈팡질팡 헤맸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7년간 곁에 있던 여자가 이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너 혹시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일부러 오늘을 기다려서. 서진은 손을 거두고 파일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다. 가벼운 마찰음이 정적 속에 울렸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가방을 챙겨 들었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조명 아래서 차가운 빛을 냈다. 계획이 아니야. 그녀는 구두를 신고 현관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 정호의 옆을 지나칠 때조차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마지막 결심을 하게 해준 거지. 서진은 문을 열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지며 그녀의 고든 등 뒤로 창백한 빛이 쏟아졌다. 방화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7년의 지독했던 세월도 함께 잠겨버렸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울에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사무실 유리창을 때리며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겼다. 서진은 개인 사무실의 검은색 가죽 의자에 앉아 탕비실에서 가져온 얼음물 컵을 들고 있었다. 컵 표면에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그 냉기가 손가락을 타고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오수정. 이틀 전 업무상 필요로 차단을 잠시 해제해 두었더니 그새를 못 참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서진은 손가락으로 컵의 물기를 닦아내며 화면을 넘겼다. 화면 가득 채워진 느낌표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처럼 덤벼들듯 기세등등했다. 형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놓으셨네요. 어머니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계세요. 1인실 갈 돈 없다고 일반 병실은 죽어도 싫다며 정민이 들들 볶아서 집으로 오셨다니까요. 매일 새벽 5시부터 거실에서 불교 음악 크게 틀어놓고 연부를 외우시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울고 난리예요. 저보고는 매일 꼬리곰탕을 고우라는데 저 요새 팩 하나 붙일 시간도 없다고요. 정민이는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저랑 싸워요. 이 난장판을 왜 우리한테 떠넘겨요? 정말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서진은 비명 같은 글자들을 읽으며 오수정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제주의 푸른 바다에서 라떼를 마시며 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소도갓 대신 비릿한 고기 냄새를 맡으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있을 모습. 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무척이나 상쾌했다. 그녀는 화면을 2번 두드렸다. 힘내세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서진은 설정창으로 들어가 계정을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화면이 전환되는 찰나 오수정의 모든 분노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한 달 뒤 광화문 인근의 어느 고급 카페. 점심시간을 맞은 카페는 세련된 수트 차림의 직장인들로 붐볐다. 고소한 원두향과 여러 브랜드의 향수 냄새가 섞여 공기를 채웠다. 제빙기에서 얼음이 쏟아지는 소리와 경쾌한 재즈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다.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재킷을 걸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여유롭게 태블릿 PC의 분기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종소리가 울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구겨진 회색 양복의 넥타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셔츠 기든 누렇게 변해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뺨은 홀쭉하게 패어 있었다. 관리하지 않아 기름진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주변의 직장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했다. 그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피로와 패배감을 옮기 싫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정호는 가장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서진의 테이블 앞에 다가왔다. 그는 서진의 매끄러운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의자를 거칠게 끌어앉았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서진아. 정호가 입을 뗐다. 사막에서 며칠은 굶은 듯한 갈라진 목소리에 비굴한 아첨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의 데이터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었다. 엄마가 몸이 또 안 좋아지셨어. 담관 쪽이 또 염증이 생겼나 봐. 수정이는 못 참겠다고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고, 정민이 놈은 자긴 돈 없다고 나 몰라라 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일단 급한 것만이라도 좀 빌려주면. 서진이 태블릿 화면을 껐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정호의 절망적인 얼굴을 차갑게 꿰뚫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비아냥도 없었다. 그저 길가에 구르는 이름 모를 돌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뿐이었다. 최 차장님. 서늘한 호칭에 정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얼음물 세례를 받은 듯한 충격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서진은 앞에 놓인 따뜻한 라떼 잔을 들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여유로웠다. 우린 이제 남남입니다. 어머니의 부양 문제나 형제간의 병원비 갈등은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세요. 제 점심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정호가 급하게 일어서려다 커피컵을 건드렸다. 갈색 액체가 탁자 위로 쏟아져 그의 구겨진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진의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진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 손을 피했다. 그녀는 검은색 하이힐 소리를 내며 문으로 걸어갔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 리듬감 있는 소리는 무척이나 단호하고 견고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사람들의 혐오 섞인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무너져 내리는 흙인형 같은 모습으로 석 달 뒤의 어느 토요일 오후 판듀 아파트의 테라스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고층이라 시야를 가리는 것 하나 없이 멀리 관악산의 능선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서진은 부드러운 순면 홈웨어를 입고 등받이가 편안한 라탄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었다. 원형 탁자 위에는 3분의 1쯤 비워진 화이트 와인 잔이 놓여 있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집 안은 고요했다. 늘 켜져 있던 시끄러운 홈쇼핑 채널 소리도, 가시 돋친 독촉도, 돈을 요구하는 지긋지긋한 벨소리도 없었다. 공기 중에는 방금 피운 유칼립투스 향초의 청량한 향기만 감돌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예약 확인 메일이 떠 있었다.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과 교토 아라시야마의 고급 온천 여관 예약증이었다. 서진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예약 정보를 확인했다. 입가에는 참을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시어머니의 가전제품을 바꾸느라, 시동생의 전세 자금을 보태느라 수없이 계획하고도 수없이 취소해야 했던 바로 그 여행이었다. 이제 그녀는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징하고 짧은 진동이 울렸다. 화면 상단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뒤 내 자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서진아, 제발 부탁이야.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정말 위독하셔. 병원에서 지금. 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허공에 머물며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만끽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옆면의 전원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찰칵, 화면은 순식간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서진은 휴대폰을 멀리 소파 위로 던져버리고 화이트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황금빛술이 잔 속에서 소용돌이쳤고 유리잔을 통과한 햇빛은 나무 바닥 위에 눈부신 파편들을 흩뿌렸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시원하고 청량한 과일 향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이지 완벽한 주말이었다.